오늘의 사건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뭐지? 국내에서 이걸 언론 보도를 자제를 시켰어요. 야, 얼마나 그럼 잔인한 짓을 한 거야? 자, 오늘의 사형수입니다. 잘생겼는데? 사형수 안 같은데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했는지 토막 살인을 한 것으로 목을 매서 혀를 길게 내빼고 있었고요. 그 완전 미잖아요 이거.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더라는 거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밝힌 피해자가 이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명은 지금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죽은 사람들 뭔 죄가 있냐고. 야, 얘 뇌를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난.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건강 얘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특히 간 건강. 죄송한데요. 우리라는 거 좀 빼주실래요? 근데 간 건강 그러면 딱 떠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대웅, 맞아요. 땡땡땡, 대웅제약. 곰 그려진 거. 믿고 먹는 간 맛집? 근데 간도 그렇긴 한데 요즘은 혈당도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랑 혈압도 그렇고 일일이 이제 챙겨 먹는 것도 한 11알씩 먹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동시에 관리해주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로 다 챙길 수 있는 거면 이게 1억 개가 팔렸대요. 1억 개. 1억 개가. 이렇게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되는데. 그만큼 재구매 다시 찾는 단골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젊을 때부터 이걸 챙겨 먹었으면 지금도 제가 한 1m 정도는 날라서 이렇게 다닐 텐데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드셔서 범죄자를 더 많이 잡아내고는 참 좋은데 1m를 떴다는 거는요.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고 다른 데 가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50cm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대웅제약에서 우리 형님들한테 이 제품을 역대 최저가로 준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씩 드셔보세요. 하나를 먹는 아니 내가 이거 선수 때 나왔으면은요 선수 생활도 오래 할 수도 있었겠네. 우리도 간 건강 잘 챙겨서 호수다를 오래오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 배달이 왔습니다. 신문 배달. 부업하시라고 힘드시겠어요? 옛날에 좀 돌려봤습니다. 자, 이거 언제냐면요. 한번 보세요. 몇 년도에? 1983년 1월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43년 전. 먼저 온 대한 한강 나룻배 고드름 꿈꾸. 야, 이게 나룻배구나. 이 나룻배 밑에 지금 고드름이 얼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날씨가 추웠다는 얘기죠? 저 어릴 때 부모님이 맨날 저는 이제 포항에서 컸는데 서울 가면 진짜 춥다. 진짜 춥다. 막 그래. 옛날에 한강이 얼어가지고 한강을 걸어서 도망간 놈이 있었어요. 어? 뛰어들었는데 한강이 다 얼으니까 그냥 맨발로 도망갔어요. 초임 때 우리 선배가 그 얘기를 자기가 그때 쫓아갔다고. 아, 난 또 교수님이 쫓아간 게 아니지.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뭐 본인 얘기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요. 아니, 너무 생생하게 들었다니까 내가. 잡았죠? 잡았어요. 네. 잡았대요. 나 신문 보는 거 재밌어. 신문 너무 재밌어요. 여기 이제 전영록 씨 알죠? 전영록 씨. 이 진짜 종이약 나올 때예요. 아, 노래를 종이약이라는 노래를 하셨군요. 제가 몰라요? 몰랐어요, 이 노래를. 천번을 접어야만 뭐. 맞아. 파기되는 사연을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에게 나서. 전해주며 울먹이던 야, 이거 같이 부르면 이걸 같이 부르면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난 절대 같이 안 부르겠어. 눈이 마주치면서 듀엣이 됐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예쁜 어린이 선발, 장학금 칼라 TV와 푸짐한 상품 수여. 예, 옛날에 예쁜 어린이 우량아 뭐 이런 선물. 많이 했지. 옛날에 진짜 칼라 TV를 꼭 선물로 줬어. 칼라가 귀했잖아. 채널이 그 로타리식으로 돼 있잖아요. 돌렸잖아 이거. 그 이제 백수가 이제 발로 그걸 돌릴 정도 되면 이제 진정한 백수예요. 누워서 발가락을 발로 이렇게 돌릴 수 딱 있을 정도에 이전이 진정한 백수다. 고난이도 그거 그런 기술인데 얘기 이거. 있었어요. 자, 오늘의 고바우.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알고 있어? 기온이 떨어지는 걸? 아니 되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지? 나대로 선생. 금년엔 대안이 소환보다 더 춥구나. 당국입니까? 전화로 축하합니다. 날씨도 이젠 질서를 잡아가니. 옛말에 네. 대한이가 소환이네 집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맞아요, 그 맞아요. 얘기 들었죠? 네, 그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 해에는 바뀌었던 거죠. 바뀌었던 거죠.
소환도 한참 추웠을 텐데 대안에서 조금 좀 풀리나 했는데 대안이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 해의 사건을 추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날씨 얘기만 나오는데 뭐 사건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래서요. 오늘의 사건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뭐지? 늘 보던 4컷 만화에는 오늘의 사건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잡히고 국내 신문에 몇 번 크게 다뤄졌다가 바다 건너 일본의 해외 토픽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수사가 서둘러서 종결돼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수사가 이렇게 금마무리가 됐지? 해외에서 기사가 났다고? 이게 엄청 큰 사건 같은데 일본 사람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지? 자, 오늘의 사형수입니다. 이분이 사형수예요? 잘생겼는데? 사형수 안 같은데 그냥? 네, 전혀 안 같은데? 아니 여태까지 사형수랑은 좀 많이 좀 다른 느낌인데? 학교 선생님 사진 이런 비슷한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사형수의 과거 사진입니다. 이 사형수가 검거됐을 때 얼굴을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체포 당시 나이는 43살이었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끔찍하게 살해했는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근데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그럼 잔인한 짓을 한 거야? 1983년 1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전국에 한파가 몰아쳐서 서울은 영하 12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강도 올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추운 날, 지금은 서울 금천구지만 그땐 구로구였던 시흥동 호암산에서 동네 아이들이 나무총으로 총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암산이 어디? 호암산? 이거 모르겠는데 호암산? 자, 이 산에 호랑이 모양을 한 바위가 있어서 호암산이라고 불렀대요. 아 근데 여기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요? 무슨? 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네네.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낮에 열심히 이 성벽을 쌓아놓으면 밤만 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공동타를 계속 무너졌던 그렇죠, 거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대체 뭐 때문에? 밤마다 괴물이 나타나서 거를 무너뜨리고 다녔다 이런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괴물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머리는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은 알아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도읍을 한양으로 잘못 골랐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괴물이 나오니까. 근데 웬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호암산 봉우리를 가리치면서 저기서 호랑이가 활개를 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니 꼬리를 잡아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눌러둔다고 해서요. 호압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 중엔 꽤 영험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호암산에 그런 전설이 있었구나. 동네 아이들한테는 호암산이 뒷산에 있는 놀이터였어요. 네. 근데 산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마른 낙엽 속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마네킹 같은 거였어요. 시신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나체 상태인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놀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알리고 곧 서울 남부서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야, 애들이 엄청 놀랐겠네. 아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체 상태 여성 시신을 대충 그 나뭇잎으로 덮어뒀다는 거잖아요. 성범죄를 저지른 건가? 시신의 상태는 어땠어요? 깨끗했어요. 외상도 없었고 저항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꽁꽁 언 상태라서 부패도 되지 않았고요. 근데 사망한 여성을 산에 들쳐갖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일단 저항한 흔적이 없으니까 약을 먹였나? 일단 뭐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다는 거죠. 영화의 날씨가 이제 지속되던 가까운 날에 사망했다라는 건 이런 거였죠. 그러면 부패가 안 됐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3일 만에 신원형이 됐는데 본적이 경상북도 경주인 24살의 여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인 여성이었습니다. 아, 24살이면 너무 어리고 젊다. 경주에 살다가 경기도 성남으로 올라왔는데 시신이 발견된 거는 서울 구로였잖아요. 네, 거주지에 갔더니 동거남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망한 여자친구의 사연이 기구했답니다. 대구에서 5년 전에 9살이나 많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거예요. 남편 사이에 자녀가 둘이나 있었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고요. 애가 있는데 이혼했구나. 얼마나 못 견딜 상황이었으면. 힘들었겠다 진짜. 맞습니다. 결국 이혼 후에 서울로 왔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 호프집에서 일을 하다가 미용 재료를 판매하던 사람한테 이발소를 소개받았는데 거기가 서울 가락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이발소였고 일을 시작한 게 2달 전, 그러니까 82년 11월 말쯤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가락동이랑 시흥은 거리가 꽤 있는데. 완전 끝에서 끝이죠, 그쵸? 거의. 굉장히 네. 먼데. 참,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애 피해자가. 그렇죠. 근데 형사들이 피해자가 일을 했던 이발소에 가보니까 사장도 종업원도 손님들도 다들 피해자의 진짜 이름은 몰랐어요. 본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진양이라고만 불렀다는 거예요. 진양. 아 진짜 이름을 모르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거기가 사실 머리를 잘라주던 곳이 아니었대요.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속옷을 입지 않고 안마를 하는 퇴폐 이발소였다는 겁니다. 아니야, 아파트 상가 있었다며. 80년대 그게 가능했나 그게? 네, 그 당시 형사들은요. 아무래도 태페 이발소인데다가 그 전에 호프집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니까 숨진 피해자의 주변 인물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피해자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까지 모두 다 뒤지고요. 성범죄, 살인 전과자들을 이제 용의 손상에 더 올렸는데 그게 무려 5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아휴, 500명이면 그 일일이 다 확인을 어떻게 해? 아, 가장 먼저 확인을 한 건 피해자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신을 사진 작가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겁니다. 사진 작가? 네. 그래서 형사들이 이 사진 작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발소가 있던 상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형사들은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물어봤습니다. 범인이면 모른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안다. 자주 가는 이발소에서 연도를 해주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했네. 근데 이 사진 작가의 직업이 실제로는 보일러 배관공이었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그 이발소가 있던 곳의 보일러실 책임자였대요. 아, 근데 왜 사진 작가라고 한 거지? 취미로 사진을 찍었나? 아니요, 이 남자는 형사들한테 사진 작가라고 했어요. 이 남자가 보일러실에서 일하면서 27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카메라가 무려 150만 원짜리 일제였다는 거예요. 당시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50만 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면 대학 2년치 등록금에 가까운 그런 비싼 거였던 거죠. 그렇게 비싼 카메라 썼어? 취미로 한 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걸로 5년 전 사진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받았고 그 후로도 상을 11번이나 받았다고 하면서 개인전도 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까지 됐다고 하고요. 그럼 사진 작가가 맞는데? 실력도 뭐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형사들이 사진을 보자고 한 거죠. 자기 작품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100장 정도를 꺼내 놓았는데 이 사진들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사진이었길래 충격적이지? 무슨 사진이에요? 어떤 여성은 목을 매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로 혀를 길게 내빼고 있었고요. 사진이에요? 네. 또 어떤 여성은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가슴에 칼이 꽂힌 사과를 올려놓고 마치 피를 흘린 듯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신을 보관하거나 옮길 때 쓰는 이 네. 관을 하얀 천으로 씌워놓고 그 위에 입에서 피를 쏟고 있는 여성이 엎드려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들을 살인을 해놓고 사진을 찍어뒀다는 거야? 그런 사진이면은
이 사진을 순순히 보여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건 자백하는 건데. 그리고 그 중에 30장 정도는 같은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아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내요? 그럼 아내도 그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살아 있었어요. 아내한테 죽은 척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잠자리를 하던 상황을 그대로 사진 찍기도 하고요. 또 중요 부위에 뭔가를 넣는 것까지도 찍어놨대요. 남편이 이상한 요구를 자꾸 하니까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고 했대요. 아니 당연하죠. 이걸 누가 참아. 아유. 그거 완전 X잖아요, 그거. 그게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인데 남자는 자신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러니까 죽음을 연출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겹다, 진짜. 그걸 예술이라고 찍었다고, 그걸. 그런데 한창 사진 자랑을 하던 이 남자가 형사들의 눈을 피해서요. 벽 쪽에 바싹 붙여놓은 서랍 아래로 뭔가를 쓱 하나 밀어넣는 거를 포착을 합니다. 아니, 실컷 자랑하다가 뭘 숨겨요? 설마 그 피해자 사진 아니야? 이게 사진이긴 했는데 진짜?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낙엽 위에 여성이 한 명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하얀색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무릎까지 오는 갈색 부츠, 회색 치마를 입은 양손이 앞으로 결박된 여성의 사진이었던 겁니다. 야, 시작할 때 그 마른 낙엽이 생각이 나네. 네, 그 마른 낙엽인가요? 맞습니다. 형사들도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찍은 거냐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라서 보여주기가 싫었다. 뭐 여러 장 찍었는데 다 버린 줄 알았더니 뭐 어쩌다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별 사진도 아닌데 왜 숨겨? 이상한데? 그렇죠. 그래서 형사들이요. 그 피해자와 같이 살았던 동거남을 다시 만나요. 근데 동거남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봤다는 거죠. 내 여자친구의 옷과 신발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네. 피해자를 죽인 놈이 사진작가였네. 야, 그래서 숨겼네, 이거 뻔뻔하게. 이 사람 사진작가예요? 자, 오늘의 사형수 이동식입니다. 아니,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얼굴이 이 모양 된 거지? 야, 머리도 이거 다 벗겨지고, 이거. 아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씨. 근데 아마 이제 사건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동식이다라는 걸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여성을 사진 찍은 변태 사진 작가로 여러 방송에서는 나왔거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그 미친이야. 그 죽은 사람들 뭔 죄가 있냐고. 근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형사들한테 보여줬던 사진들도요. 3년 전에 일본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고 흉내낸 것뿐이다. 이발소 여성도 사진만 찍었을 뿐이다 나는. 사진 찍고 바로 헤어졌다. 죽었으면 나랑 헤어진 이후에 자살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자살을 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그 낙엽도 지하에 스스로 덮어놓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액체 깨버리고 싶다 이거. 그래서 형사들은요. 사진 속 여성이 피해자라면 이동식이 단 한 장만 찍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사진 뒷면에 현상소 도장이 찍혀 있어서 종로에 있는 현상소를 찾아갑니다. 이동식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맡긴 필름들이 하도 이상해서 그렇죠. 저 사람 경찰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시신처럼 보이니까. 거기서 뭔가 나왔나요? 현상소에서는 분명 마지막에 여러 장의 사진을 현상에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형사들은 이동식에게 나흘간 조사를 받아요. 결국 자신이 근무하던 보일러실 벽 합판을 뜯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감춰둔 원판 필름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동식이 쓰던 노트도 찾아냅니다. 숨진 피해자의 사진은 무려 21장이나 됐다고 하고요. 장?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이런 사진을 진짜 찍은 거예요? 이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사진이 다 이래? 그러니까 숨쉬기 어려운 것처럼 입을 벌린 채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또 고통에 겨워서 가슴을 움켜쥐기도 했고요. 묶여있던 손을 풀어주니까 옷을 막 벗기도 합니다. 아니 연기를 시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면 진짜 혹시 약인가요? 야, 부검 결과는요? 부검 결과 이 시신에서요. 청산염이 검출이 됐습니다. 성상간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찍었다고?
어휴 씨 짱마다 이거. 이동식은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피해자와 자기가 내연 관계였다고 토론했어요. 무슨 내연관계 말 같은 줄 아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피해자가 하도 달라붙어가지고 다투다가 홧김에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또 이렇게 가네. 청산가리를 먹여놓고 뭔 소리야 이거. 그런데 부검 결과를 꺼내니까 말을 또 바꿉니다. 피해자한테 누드 모델로 출세를 시켜주겠다면서 제안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 촬영비로 5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 5만 원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임대주택 월세가 3만 8천 원이었어요. 한 달 월세를 내고도 남을 돈이죠. 5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크죠. 큰 돈이죠. 애들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사람한테 그 돈이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에요. 사진 때문에 청산가리도 미리 준비했겠네. 맞습니다. 자기 보일러실에서 쓰던 청산가리를 챙겨간 거죠. 약국에서 마시는 감기약까지 사서 미리 청산가리를 섞어 놓고 산속에서 누드 촬영을 하면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미리 마셔두라고 한 거죠.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댄 거죠. 그때가 1982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발소에 출근한 지 20일도 안 돼서 살해당한 거였어요. 시신이 발견된 게 1월 11일이니까 28일 동안 그 호암산 차디찬 숲속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동식은 멀쩡히 보일러실로 출근했다고 하고요. 아무 일도 없이 보일러실을 출근을 했다고? 근데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동식이 저지른 사건이 신문에 나자 웬 남자 2명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냐? 전처의 오빠들이었습니다. 전처의 오빠들이요? 그럼 이동 씨 재혼을 한 거였어요? 네, 이동식은 72년도 31살 때 사라진 여동생은 20살 때였다는데 둘째 오빠네 집에 이동식이 하숙을 했대요. 그때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라고 했고요. 근데 잘 살 줄 알았던 여동생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74년에. 그러면 검거된 게 83년이니까 9년째 지금 행방불명? 맞습니다. 문제는 여동생 친구들 말로는 밤마다 이동식이 아내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허리띠로 온몸을 때린 후에 사진을 찍은 사실을 뒤늦게 들어서 알게 된 거죠. 아 그럼 전처한테도 그런 짓을 한 거야? 야 이거 아니 가정폭력도 화날 일인데 이게 사진까지 찍어 이거를. 야 그럼 오빠들은 이거 뒤늦게 알고 얼마나 놀랬을까? 야 전처가 그걸 못 참고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네요. 74년 2월쯤 국민학교 친구한테 남편이랑 헤어지기로 했다면서 내일 짐을 싸서 나오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못 살죠.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걸. 그냥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전처에 이발소 여성까지 지금 2명이나 살해한 건가? 그러면 전처는 어떻게 한 건지 들었어요? 형사들이 전초 오빠와 이동식을 만나게 합니다. 5차례나 이제 대질 신문을 한 거죠. 전처의 오빠들은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제발 시신이라도 찾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하지만 이동식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보내온 사진을 보지 않았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아니 아내가 보내준 사진이라니. 74년 12월에 전처가 집을 나간 지 10달 만에 부산에서 편지랑 사진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기모노 옷을 입고 볼링장에서 찍은 3장의 사진이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에서 보낸 줄 알았대요. 이상한 거는 그 후로도 2번이나 편지랑 사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동식이 이사를 했는데도 말이죠. 이사 간 곳 주소를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전처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해? 전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동식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일러실 벽장에서 원본 필름과 같이 나온 노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동식이 검거 직전까지 쓴 일기장이었는데 거기에 심상치 않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알 수 없어서 형사들도 시를 썼나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없게 쓴 거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막살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있었다는 거죠. 야 토막살인. 아유 누굴요? 형사들 캐물었죠. 그랬더니 이동식이 자신의 살해 계획을 써놨던 거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밝힌 피해자가 이발소 여직원을 제외하고 21명이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전처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아 그럼 22명이나. 전처도 살해한 게 맞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사들이 전처를 안매장했다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이 여죄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안내양이었는데 사건이 벌어졌을 때 19살이었는가 봐요. 똑같이 누드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하고요. 피해자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뭐 몹쓸 짓을 하기도 했는데 19살 미성년자를 근데 이때 일본에서 해외 토픽이라면서 기사가 난 거예요. 한국인 사진 작가가 여성이 죽어가는 걸 촬영했다고 말이죠. 그때 군부 정권에서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5년 후면 88년도잖아요. 네, 아, 그것 때문에 여죄가 덮인 거네. 맞습니다. 물론 전체의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이동식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9년간 행방불명일 수가 없잖아요. 생활 반응도 없었던 거지. 네, 없었어요. 전체 이름으로 생활 반응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전처도 죽였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막으면 어떡해. 21명? 그게 사실인지 확인은 해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동식은 자신의 처지로 하소연을 합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부모를 잃고 14살 때 상경했다. 노점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살면서 거기서 만난 농막꾼들 중에 친하게 지내던 5명이랑 뭉쳐서 서울 동북부 일대에서 바이킹이라고 불리던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23살 때 특수절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과가 3범이었고요. 조폭 무슨 동네 생양아치였지 뭐 씨. 칼 들고 뭐 남의 돈 훔치는 게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야. 아니 근데 왜 대체 왜 사진 찍은 거야? 아니 그거 아니야. 일단 자기 주장은 이래요. 뭐냐면 사진 대회에서 은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낸 사진이 뭐냐면 닭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던 장면이었어요. 너무 잔인하네. 이 닭을 잡고 있는 상황을 시골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기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은상을 받으면서 사진작가 타이틀을 얻으면서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미친놈이지 이거 살인마이지 그냥 이거는. 그럼 이발소 여직원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1심에서 사형을 받은 이동식이 바로 항소를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막상 나체 사진을 찍어보니 가치가 없어서 그냥 하산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준비한 필름이 아까워서 산적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장면이라도 연출해서 30-40분 정도 찍었는데 촬영을 마치고 하산할 때 되니까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더라는 거죠. 야, 얘 뇌를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나는. 얘 생각을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진짜.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됐는데 마침 자기가 보일러실에서 청소할 때 사용했던 청산가리 같은 가방을 들고 나왔었다. 마침. 야, 씨. 피해자가 홧김에 마침 있던 요구르트에 이 청산가리를 넣어서 마신 거다. 그것도 피해자가.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다. 내가 사용당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거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변호사 입장에서 형을 버는 변론이에요, 저런 거. 싸우다가 남의 가방에 있는 걸 꺼내서 그것도 요구르트에 섞어서 마셨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동식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지고의 가치인 또 하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너무 무거워 부당한 처사다. 지 생명만 가치고 남의 생명은 씨.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으니 사형 제도가 있는 한 당연히 사형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동식이 또 상고를 합니다. 물론 또 기각됐지만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이놈 죽었을 때도 사진을 찍어놨어야 돼. 사진 작가라고 지금까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진들이 계속 이제 전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진작가협회에서는 이 사람을 파면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사진 작가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야죠. 결국 이동식은 1986년 5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진짜 죽을 때 사진 딱 찍어야 되는데. 그 그 진짜 사람은. 끔찍한 놈이네 진짜.